해외 판매하시고 판매 수익은 어떻게 정산받고 계신가요? 원화 통장으로 받으시나요? 외화 통장으로 받으시나요? 통장 선택 하나에 따라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누구는 95만 원을 받고 누구는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저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원화 통장으로 판매 대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통장에 찍히는 돈이 생각보다 적어서 내가 뭘 또 잘못했나 했거든요. 나중에서야 제가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산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추가로 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혹시 그냥 익숙하니까 원화로 정산받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해외 판매에 정산을 받을 때 어떤 통장을 선택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손해 안 보고 진짜 내 수익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큐텐재팬으로 해외 판매를 하고 있으니 큐텐재팬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00만 원 정도 해외 판매 정산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설정한 정산일에 연결해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정산금은 입금일 기준 환율이 적용되어 엔화에서 원화로 환전된 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이 환율이 보통 실시간 시중 환율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외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출금 수수료 등 비용도 추가되고요. 저는 이걸 모르고 3년 정도 그냥 주는 대로 정산을 받았어요. 항상 들어오는 돈이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봤더라고요. 바로 이 환전 방식 때문에요. 주는 대로 이렇게 원화로 받는 게 맞을까? 매번 손해보는 이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 외화 통장으로 정산을 받아볼까? 정산 통장을 원화 통장에서 외화 통장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정산 통장을 외화 통장으로 바꾸고 나서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요약하자면 외화 통장을 쓰면 환율 타이밍, 이자 수익, 해외 투자, 환차익까지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려 볼게요. 큐텐재팬 판매 대금을 정산받을 통장을 원화 통장이 아닌 외화 통장으로 하면 엔화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원화가 아닌 엔화로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환율이 좋을 때 환전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항상 오르거나 항상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환율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데요.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환율을 올리는 노력을 하고 반대로 환율이 너무 오르면 어떻게든 환율을 끌어내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지지 않고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금을 받은 시점보다 환율이 올랐을 때 환전을 하게 되면 실제 수령하는 원화 금액이 더 많아지죠. 환전할 금액이 클수록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저는 정산금이 들어오면 그 시점의 환율을 확인하고 원하는 환율이 오면 환전할 수 있게 알림을 걸어 놓습니다. 알림이 오면 환전합니다. 환전만 잘해도 치킨 몇 마리는 먹을 수 있어요. 둘째, 외화 그대로 예금해서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을 당장 환전하지 않아도 된다면
외화를 그대로 예금에 넣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셋째, 외화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산받은 날 이후로 환율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당분간 오를 것 같지 않을 때는 환전하지 않고 그 외화로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됩니다. 저는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그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합니다. 미국 국채가 그래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서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죠. 환율이 떨어져도 그대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화로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러다 나중에 환율이 올랐을 때 투자했던 채권을 팔고 환전을 하면 채권 투자 수익과 환전으로 인한 수익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넷째, 환차익 전략이 가능합니다. 요즘처럼 엔화가 쌀 때는 엔화를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환율이 좀 올랐을 때 환차익을 노릴 수 있어요. 저는 일정 금액을 엔화 투자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환차익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리 수익을 내도 세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수익에는 세금이 있지만 환차익은 돈과 돈의 교환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환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환차익 전략을 세워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외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저는 외화 통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외화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세요. 돈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흥미로우실 거예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예전에 토스뱅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요. 바로 환전수수료 빵원. 환전수수료 빵원이라는 건 지금 보이는 환율 그대로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은행은 외화를 팔 때와 살 때 환전하는 금액 차이가 나죠. 은행은 그만큼의 환전 수수료를 부과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토스뱅크는 그걸 안 받겠다고 해서 은행계가 난리 났죠. 토스뱅크가 아니더라도 환전 수수료 우대를 많이 해주는 곳을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수수료 덜 내고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어요. 물론 외화 통장으로 정산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외화 통장을 개설해야 하기도 하고 직접 환전을 해야 하기도 하고 환전 타이밍도 신경 써야 하고 이런 게 좀 귀찮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이시거나 아직 판매 금액이 적은 분들이라면 그냥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원화 통장으로 하세요. 아직 처음이라 할 것도 많으실 텐데 정산금까지 외화로 받아서 환율 신경 쓰고 그러느라 에너지 분산하지 마시고요. 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정산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시거나 장기적으로 판매와 외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외화 통장으로 정산을 받으시는 걸 검토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통장이 괜찮을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세요. 지금 환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판매 금액이 아직 100만 원 이하다. 정산금을 바로 매입 자금으로 써야 한다. 외화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면 원화 통장으로 받으시고 환전 타이밍을 보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환전하고 싶다. 외화 투자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외화를 좀 모으고 싶다. 한두 달 정도는 정산금이 묶여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 외화 통장으로 받아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판매대금 정산을 원화 통장으로 받았어요. 나중에 판매가 좀 늘어나서 몇 달 정도 정산받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 되었을 때 외화 통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엔화로 판매대금을 받고 환율 변동을 보다가 좀 올랐다 싶으면 환전해서 추가 수익을 챙기고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요. 외화 통장은 거래하고 계시는 주거래은행을 먼저 알아보세요. 은행마다 환전 수수료 우대 기준이 다른데요. 주거래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시고 다른 은행과 비교해 보세요. 특히 달러는 대부분 환전 수수료 우대를 많이 해주는데 그 외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만큼 우대를 많이 안 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서 환전 수수료를 좀 더 아끼고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엔화가 쌀 때는 엔화 투자도 공부해 보시면 꽤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 사업장 접고 망하고 난 후에 해외 판매 역직구를 하면서 외화로 돈을 벌게 되었고, 그러다가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서 외화 투자도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해외 판매와 외화 투자는 함께 배우시면서 병행해 보시면 돈도 벌고 투자도 하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실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외화 투자 방식과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큐텐재팬 해외 판매가 처음이라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해 보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이 해외 판매 역직구를 하면서 판매 대금을 원화 통장으로 받을지 외화 통장으로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판매 역직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 채널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다음에도 제 채널을 찾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